목화토금수가 있어. 내 사주명주에. 거기에서 목이든 화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편중돼 있는데 그게 너무 많다. 그럴 때 이제 태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약이라는 게 있죠. 반대로 과하고 약하고. 태약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야. 없으면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 없이 사는 거야. 태약이라는 건 뭐예요? 오행이 한계가 있거나 또는 오행이 고립되어 있거나 힘을 못 써. 그럴 때는 태약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십성의 태가불급도 있고 오행의 태가불급도 있다. 그래서 태가와 태약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정신 집중해야 돼요. 여기는. 자, 내가 항상 만만한 게 목이야. 항상. 그쵸? 목화토금수지 수목화 이렇게 안 하잖아. 왜 목부터 시작할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명리의 시작은 절기, 봄. 그쵸? 입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이때는 이제 성장하고 활동하고 이 생명이에요. 목은. 그래서 목화토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는 뭐라겠어요? 절기약이라고 했잖아요. 명리는 절기를 따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력 몇 월 몇 일 절대 그 머릿속에 그걸 다 지워버려야 돼요. 뭐 정월달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명리의 기본 원칙은 절기를 따라가요. 그렇죠? 맞죠? 절기로 다 바뀐단 말이야. 월이 절입식이 그때 돼야 이제 월이 인월, 묘월 이렇게 진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 목이 목다. 목이 많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목이 내 사주 명조에서 목이 태과됐어. 목이 엄청 많아. 목 많은 사주 저기 뒤에 있어요. 목 많단 말이야. 목이 많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목다. 수. 목이 많은데 수가 약하지. 한쪽으로 많으면 다른 건 약하게 돼 있어요. 이러는 거는 뭐예요? 목다 수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많으면 물이 말라. 이 목이 많으면 물이 마른단 말이야. 여러분들 저번에 예전에 이제 생극 현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수생목 이렇게 되잖아. 목이 왕성해. 왕성한 놈은 생해주면 안 돼. 이 사주는 있잖아요. 조절이에요. 균형을 맞추는 거란 말이야. 균형과 순환이에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사주가 좋은 거야. 서로 싸우면 안 돼. 한쪽으로 몰리면 안 돼. 목이 이렇게 왕성한데 거기 갖다 물 주면 목은 더 왕성해지겠지. 그쵸? 목다. 목이 문제가 되겠지.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예요. 이 사주에서는. 근데 목이 왕성한데 여기 나무에다 물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많은 나무들이 물 쭉쭉 빨아먹어서 이 물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내 사주에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수가. 그쵸? 목다 사주에서는. 근데 많은 놈도 문제가 되겠지. 없는 놈도 문제, 많은 놈도 문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생해준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야. 나중에 합충형파의 이런 것을 이제 전부 다 순서대로 배울 건데 합은 좋고 극충은 나쁘다. 절대 그렇지 않다. 반반이에요. 서로가. 합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충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근데 합이 있다고 해서 어이구 좋네. 충이 있다고 해서 나쁘네 이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목다. 목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공부를 수업을 안 했었나 모르겠네. 목다. 수했지. 목다 금. 결. 목다 금결이다. 나무가 이렇게 뭐 밀림이야. 근데 도끼 갖다 그 나무 밀림에 있는 나무 다 쳐내지를 못해요. 그럼 도끼 이빨 나가요. 도끼 하나 가지고 이만한 밀림으로 어떻게 다 이 나무를 싹 감벌할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이놈도 다치고 이놈도 다치겠지. 그렇죠?
이거를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십성에서 태가불급이 조금 더 유리해요. 이것을, 이 용어들을 외워도 되고, 외우기 힘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걸 꼭 외워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토가 있죠? 목다 뭐예요? 목다 토붕이에요. 목이 많아, 나무가. 그러면은 흙이 쭉 무너져요. 이 조그만 화분에 소나무 갖다가 여기다 못 심잖아요. 흙이 응집을 해서 흙이 많아야 나무를 키우는데, 거기다가 나무 뿌리가 흙을 다 헤쳐버려요. 그래서 토를 쓸 수가 없어. 못 쓰는 땅이 돼요. 양쪽에 다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목다 화식이다. 나무가 많으면, 이게 물상이에요. 물상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많으면 이 불이 꺼져요. 불은 화로불인데 여기에다가 많은 나무 갖다가 거기다 탁 엎어버리면 이 불이 감당을 못 해내요. 꺼진단 말이야. 왜 그런 현상이냐? 목이 많아, 내 사주에서. 목생화 하니까, 야, 이 화가 튼튼해지네. 이 많은 나무가 이쪽으로 밀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불이 튼튼할 거 아니야. 너무 많은 놈이 이 약한 놈을 밀어주잖아요. 얹혀요. 배 터져 죽는 거야. 백골이 덩치가 조그만 분이 많은 양의 밥을 먹이면 배 터져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을 한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화로 가야지. 그 다음 순서는.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할 때 화다 이렇게 돌아가자고. 화다 톡 조. 불이 많으면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돼? 못 쓰는 땅이 돼요. 다 그을리고 타버린단 말이야, 땅이. 땅의 역할을 못해. 불이 너무 많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양쪽에 다 문제되는 거야, 이거는. 태가불급은. 태과 태약은 다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화다. 금용이에요. 불이 강하면 이 금이 버틸 수가 녹아버려.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광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금 중에서는 재련된 것, 양금은 재련되지 않은 것, 음금은 재련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에서는 음량이 달라요. 재련되지 않은 것, 양, 재련된 것,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재련이 돼 있든 재련이 되지 않았든 재련되지 않은 양의 금은 적당히 화가 있으면은 좋아요. 그걸 재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이 너무 많잖아. 보석이든 원석이든 다 녹아서 없어지지. 뭐 그게 재련이 돼. 불이 너무 용광로에다 넣으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이 많으면 용광로야. 그래서 금이 녹아버려요. 응? 그 다음에 화다 수열이다. 이 불이 아주 강해. 물 한 대접 있어. 그러면 이 물 있잖아요. 뭐예요? 펄펄 끓겠죠. 이 불이 강하면. 그러면 물 뜨거워서 처먹지도 못할 거야. 그치? 목 대 죽는단 말이야. 화상 입어요. 그리고 이 불이 강하면 이 작은 물은 증발이 돼 버려요. 그래서 화다 수열, 원래는 이제 화다 수축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면 다 말이 되는 거야. 그치?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땐 이렇구나.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이라고 좋고 생을 받는다고 해서 또 좋고 그러지 않아.
나쁘고 좋고 극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겠죠? 오히려 많은 놈은 극하는 게 좋아요. 단, 이제 재미난 게 있다. 사주를 배우다 보면, 아이, 뭐가 이렇게 힘들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 많은 놈을 극하면 좋다고 했잖아.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으면, 내가 아까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생이라고 좋고 나쁘고 한 게 아니고 다 많으면 나쁘다겠잖아요. 세력이 강한 놈을 이놈을 치면은 이놈 날아가잖아.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야 돼요. 나중에 사주풀이가 물상론, 십성론 가지고 놀아야 된다겠잖아. 이 많은 놈은 도끼로 쳐야 될까 안 될까, 쳐서 될까 안 될까. 두 개 다 다친다고 했죠. 이놈끼리 붙으면 이런 현상으로. 그럴 때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이 누출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극하면은 문제가 돼요. 이런 것이 이렇게 극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쇠자왕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쇠자왕신발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충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놈이 목이 다쳐야 되는데 거꾸로 이놈이 다쳐요. 이놈이 다쳐버린단 말이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작용을 상모작용이라고 해요. 원래 상모 똑같은 거예요. 상모나 쇠자왕신발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다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 머리 깨질 수가 있어. 나중에는 어차피 어느 정도 실력이 아주 좋아지면 이제 외워지겠죠. 그렇게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다. 뭐가 있어? 화다. 목분이다. 불이 강하면 나무 타서 없어져. 그쵸? 재가 돼버린단 말이야. 재가 돼요. 완전히. 그러면 이 나무는 이 불을 지펴서 재가 돼버리고, 이 불은 더 뜨거워지겠지. 활활 타겠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 건강이 좋을까? 건강에는 이 화 건강과 목 건강이 두 개가 다 안 좋아져요. 많아도 악화되고 없어도 약해도 악화된다. 이 건강은 무조건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 이제 십성을 저번 주에 이제 간단하게 배웠었죠? 1차적으로. 근데 이 십성의 동태를 봐야 돼요. 요 놈이 비견인지, 이게 나인지, 비견. 그쵸? 나. 그 다음에 나의 방조하는 동료, 겁재인지. 요게 그러면 이제 뭐야? 식상이잖아요? 상관이나 식신이 될 거야. 다 문제가 돼. 이런 구조들이. 이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과와 태약에 대해서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쉬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토로 가죠? 그럼 이제 쉽겠지? 토다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쵸? 토다. 금매다. 토가, 이 금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서 살아? 땅에서 나온 거야. 이 원석은 땅속에 나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석은 떨어지겠지, 그치? 날아다니다가 지구로 떨어지는데, 원래는 땅 속에, 흙이 나중에 오래되면, 이게,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쵸? 원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냐, 돌멩이가 돼버려요. 원래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생금이야. 그런데 이 흙이 많으면 이 금이 땅속으로 매몰돼 버려요. 묻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답답하겠죠. 안 풀리고. 그래서 토다 금매라고 한다. 그 다음에 토다 수축이다. 토와 수의 관계. 흙이 많으면 많은 흙에다가 이 토가 무슨 작용을 해? 토는 금을 생해주잖아. 그치?
금을 생해줘. 이거를 해서 토를 밀어줘서 이게 뭐냐 광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가 하는 것은 수를 막아주고 조절하는 작용을 극제한단 말이에요. 극하고 제어하는 거야. 토를 내가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많으면 이 제방 역할을 해서 물을 막아주고 물길을 만들어주는데, 그쵸? 이게 땅이기도 하지만 산이기도 해요. 그쵸? 제방, 뚝방 다 해당이 된다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물이 많을 때는, 수가 많을 때는 토가 막아주면 좋겠지. 근데 반대로 토가 많아. 야, 여기다가 댐을 만들었어요. 물은 1리터밖에 안 해. 댐 만들었어. 이거 땅속으로 다 스며들잖아. 거기에 고일 새도 없어요. 이 토는 물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토다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다 문제가 된다. 토다. 목절이다. 땅이 이 내가 세력이 많다는 것은 응집력이야. 그치? 결성한단 말이야. 아주 튼튼한 거야. 그치? 근데 이 토가 엄청 응집력이 강해지면 이 나무 뿌리는 부러져요. 내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아까 뭐라 했어요? 목다 토붕 했었죠? 목이 많을 때는 거꾸로 흙이 다 분산돼 버려요. 붕괴돼 버린단 말이야. 그쵸? 나무 뿌리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이 땅을 삐짓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나무 있잖아요. 삽으로 땅 파기도 힘들어. 그치? 나무는 어때요? 야금야금 무슨 아주 뭐 바위 있으면 바위, 돌 있으면 돌 피해서 계속 가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토가 응집력이 강해지면 이 나무 뿌리가 다 어때요? 부러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토다, 화해다. 이 토와 토가 태과됐을 때 거꾸로 이거는 뭐예요? 이게 태과되면 토가 태과되면 화는 뭐예요? 태약하겠죠. 그치?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등비등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쪽으로 태과되고 쏠렸을 때, 그쵸?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다 화해다. 토가 토다 화해가 토다 이거 토다 화식이라고 해도 돼요. 토가 많으면 이것도 토다 화해 토다 화식이에요. 이 불이 있잖아요. 불 작용을 못해요. 이게 서로가 활활 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불이 있잖아요. 불이 거꾸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작용, 그래서 이게 명칭들이 몇 가지가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찾아서 그냥 쓰면 된다. 이 화가 문제가 되잖아. 다 토도 문제, 화도 문제, 그을린다겠죠? 거꾸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금다로 가겠죠? 금다. 이제 금이 있으니까 생을 해주면서 이제 흘러가는 거지. 금다 수탁이에요. 이게 돌덩어리가 많잖아. 돌덩어리가 이렇게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금이 많으면 물이 있잖아요. 탁해져요. 이게 금이라는 것이 원석도 해당하지만 이 쇠붙이도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물이 닿으면 안 돼. 흙이 닿으면 괜찮아. 금이 그게 너무 많으면은 물이 있잖아요. 탁해져요. 그런데 금은 물을 생해주잖아. 도와주잖아요. 물기를 조절을 해준단 말이야. 이 금은. 그렇게 해서 생을 해주는 거예요. 물이 함부로 썩지 않게 흐르면서도 생동감 있게 이 돌멩이로 물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그래서 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할 때 이 순환구조에서 볼 때
금 속에, 이건 차가운 물질이라겠죠? 이 속에서 물이 생성된다. 나는 내 눈으로 안 봐가지고 그거 모르겠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좀, 의심병이 원래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금에서,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거 안반수 있네. 그거 빼놓고는 여기서 만들어지지는 않겠지. 그치?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하고 가요. 나중에 따지면 골치 아파. 나도 몰라,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금다, 목절이다. 아까 이제 반대되는 게 뭐예요? 목다, 금결이라고 했잖아요. 부러지지는 않아. 이빨이 다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목다, 아니, 금다, 목절. 이게 도끼의 힘이 강하잖아. 이 나무 부러져요. 베져요. 무서워야 돼요. 이놈이 무서운 놈이야. 따지면 금이라는 게 나 입장에서는 금을 두려워해요. 요 놈이 칠까봐. 약할 때는. 강할 때는 무서워하지 않겠죠? 내 세력이 센데 금 너 와. 적당히 쳐주면 좋아요. 이게 목이 왕성해. 그놈은 어떤 놈이 조절을 해? 이 도끼로 나무를 있잖아요. 가지치기 해주면 나무는 더 잘 자라요. 그렇죠? 가지를 쳐준단 말이야. 금은 그런 좋은 작용도 해요. 근데 잘못하면 죽이기도 해. 이 금, 극제가 이런 거예요. 극하고 제어하고, 그쵸? 죽일 수도 있어. 살릴 수도 있고. 이 극제 관계가, 이렇다. 금다화식. 금이 너무 많으면 이 금이 많아도 불이 꺼져요. 이 돌덩어리가 많으면 이 불도 꺼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둘 다 이것도 다치겠죠? 금이 많으면 이 토가 못 쓰는 땅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활용이 안 돼. 우리가 자갈론 팔아서 뭐 등록금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만만한 게 자갈론이 엄청 싸요. 그 정도로 이 자갈밭, 자갈론, 돌이 많은 이런 땅은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 수 남았나요? 수다 목부 또는 수다 부목이라고 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여기에. 이 물이 많으면 나무의 뿌리가 썩어요. 근데 이 해석이 보면 목 중에서도 내가 양목이냐 음목이냐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이번 교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모자멸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 물이 많으면 나무가 뿌리가 썩어요. 그리고 나무가 떠버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없어. 물이 많으면 떠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목, 나무가 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수다, 화, 열. 수다 화식이에요. 열이 아니야. 나도 헷갈리네. 거꾸로 자꾸 하니까. 이 물이 많으면 불은 당연히 꺼지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이 관계는 뭐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물이 많으면 불은 꺼지게 된다. 불을 끄는 것은 물로 꺼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 수다, 토류다. 물이 많으면 이 제방이 붕괴돼요. 아까 내가 이 제방은 튼튼한데 물이 적으면 물이 그 속으로 다 흡수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막 홍수 났어. 근데 그 댐이 붕괴되잖아요.
댐이 약하면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해를 하면 된다. 수다, 금침이다. 물이 많아. 물이 적당하면 이 금은 어때요? 물을 조절해 주잖아요. 생동감 있게. 그런데 거꾸로 이 물이 너무 많으면은 뭐 돌은 땅 속에 그냥 박히는 거지 뭐.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돌멩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이라는 존재감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금도 문제, 수도 문제, 다 문제가 된다. 모자멸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모자멸자. 모자멸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자, 멸자. 엄마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자식이 망가지는 형태를 얘기해요. 엄마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자식이 망친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 육친에서 저번에 이제 십성에서 육친을 배웠잖아요. 나 목일간이야. 나는 목이야. 수도 괜찮아. 나를 생해주는 것, 수생모, 이 인성은 어머니라겠잖아요. 그쵸? 어머니와 나의 관계예요. 내가 화일간일 땐 목과 화의 관계고, 그쵸? 이렇게 같이, 상생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항상 생해줘. 그쵸? 거꾸로 아버지는 어때요? 내가 아버지 피 빨아먹고 산다겠죠? 그래서 이 재석은 아버지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 모자, 멸자. 이거 아까 이제 태가와 태약을 이제 했잖아요. 오행에서. 그런데 수다. 내가 목일 때 수다. 아까 배웠죠? 수다, 부목, 수다, 목부라겠어요. 엄마가 나를 너무 생해주면 내가 죽어. 그치? 그 뜻이에요. 이게 모자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간명할 때, 이거는 모자멸자 사주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사주를 보고, 아이고, 선생님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와 관계가 밀접하겠죠. 사주에서 이런 구조라고 하면. 그런데 어머니, 마마보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 모자멸자 사주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마마보이예요. 내가 내 사주 명조에서 어머니가 엄청 많아. 그럼 어머니 영향력이 강하겠죠?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엄마가 도움이 될까? 너무 엄마가 자식을 간섭하고 막 자식을 어때요? 귀하게 키우는 거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자식이 밖에 친구들 만나는데도 엄마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 누구? 어디로? 이게 막 꼬치꼬치 따져 물어 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식이 또 어때요? 이 수가 많다고 했을 때 내가 목일간이야? 내가 약하겠지 그러면? 대부분 약한 구조지 이게 많으니까. 그러면 나 비겁은 뭐예요? 주체성이죠. 독립심이야.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겠지. 신약사주들은.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 엄마의 뜻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하면 자기 혼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사회 구성원이 없겠지. 약하니까. 그렇죠?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그럼 누구에게 의지해? 엄마에게 의지해. 그럼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다 얘기해. 엄마는 자식 다 들어줘. 그러면은 얘 자식이 올바로 클 수 있을까? 못 커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 연예인 중에 내가 이제 연예인들을 안 보는데 일부 막 너무 이슈화되면 내가 이제 프로필을 열어서 한번 이렇게 훑어봐요. 근데 그 중에 딱 맞아떨어진 게 박수홍 씨가 모자멸자 사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모자멸자. 이 엄마를 탓하면 안 돼요. 이 사주는. 나 자신을 탓해야 돼요. 그렇잖아?
내가 성인이 되면 혼자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예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야.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커서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사주는 나이가 만 20세 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전체의 흐름만 봐야지 가정 환경에 따라서 사주의 좋고 그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다고 하는데 커서 엄마에게 의존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돈 관리해야 되는, 돈 관리 못한 자기 잘못이지 누굴 탓해요? 엄마도 나쁘지만 나도 나쁘다. 그래서 이 죄는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자 멸자 배우는 거야. 내가 약해, 신약해. 그러면 이 목일간 비겁은 뭐라 그러죠? 동료, 형제, 그쵸? 내 사회 구성원. 근데 내 혼자야.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형제의 복이 있을까? 없어. 내 삶에서는 실제는 형이 있죠. 형이 있는데 없는 거 갖고 똑같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사주가. 형제하고는 별로 이 사람이 인연줄이 없다고 봐야 돼요. 형제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겠죠? 인연줄이 박한 거예요. 인연이 전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업보예요. 전생에 무슨 왼수였거나 그러니까 다시 붙여놓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엄마도 어때요? 엄마 때문에 망가져. 엄마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빨리 독립해야 돼요. 내 자립심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살아나요. 이게 모자멸자예요. 나중에 모자멸자가 이거구나. 내가 뭐라 했어요? 수다. 부목사주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일간일 때, 그 다음에 이거 똑같아요. 목다 화식, 그쵸? 목다 화식. 토다 뭐예요? 토다 화해. 금다 뭐예요? 금다토변. 이게 금다토변. 이게 돌이 자갈로래는 이 토가 쓸모가 없어요. 변해요. 그렇죠? 자기 활동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수다 금침이라겠죠? 물 양이 많으면 이 돌은 물 속에 잠겨버려.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모자멸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까먹지 말고 내가 일간이 신약하고 인성이 과다하다. 그러면 모자멸자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간명할 때도 모자멸자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십성을 할 때 있잖아요. 태가와 태약을 한다겠죠. 이게 관계와 비슷해요. 그렇죠? 똑같은 놀. 그런데 오행은 5가지야. 십성은 몇 가지야? 10가지지. 10가지로 세분화해 놓는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오행의 태가불구, 태가와 태약을 배워야 십성의 태가와 태약을 배울 때 쉽게 할 수 있다. 거기에서 또 고난이 들어 또 그것도 이제 세분화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십성을 할 때는. 좀 집중력을 발휘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십성에 대해서.